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적한 시간에 차를 옆에 대놓고 좀 도움 될 만한 택시 이야기를 하나 전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택시를 하면서 저도 조금은 똘똘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택시 손님한테 당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금 크게 당했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버님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조심하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유튜브를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신다면 잘 참고 삼았다가 저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야기를 열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어떤 문제 때문에 됐는지 제가 그걸 간단히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요즘에 그 앱으로 콜을 받기 때문에 그 일반 전화가 아니라 앱 전화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앱 전화는 그 뭐 보이스톡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쪽에서 안 받으면 안 되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도 영업이 끝난 다음에도 통화가 안 돼요. 다 끊기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앱 회사로 전화를 걸어 가지고 그 번호를 가르쳐 달라 해도 개인 사생활 보호 때문에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영장을 가져오라 그랬더라고요. 경찰서에서 영장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제가 이제 당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당했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시는 2020년 1월 28일. 그래서 저 이제 시골에서 경기도 문상까지 아주 먼 거리죠. 그 택시 요금으로 따지면 이제 20만 원이 넘는 거리예요. 그래서 그 이제 콜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고 콜 받은 곳까지 가서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캐리어 3개를 가지고 있는데 여자분이 외국인이었습니다. 그 이제 그 외국인 캐리어를 싣고 하는 도중에 그 앱 전화로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콜을 불러준 사람이 남자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 그 주소 적힌 대로 모시다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장거리니까 기분 좋게 이제 손님을 모시고 올라갔죠. 그 목적지 이제 문산까지 다 가서 보니까 어떤 마트인지 하여튼 옆에 그 공터가 좀 컸었어요. 차대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손님 보고 돈을 달라니까 손님이 나 돈 없어 아무것도 몰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상하구나. 그래서 그러면은 그 택시를 불러준 그분하고 나를 통화를 시켜달라 전화 걸어달라니까 그분이 막 그 외국인이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전화를 좀 바꿔달라고 보니까 다 그 보이스톡 전화더라고요. 그래서 예감이 이상해서 또 그 전화를 내가 해봐도 안 되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 외국인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다시 싣고 또 시골로 또 내려오자니 또 택시비만 한 20만 원 넘게 나올 것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주변에 112를 해가지고 경찰서에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산 파출소에서 경찰 공무원 2분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따라서 문산 파출소를 갔더니 저기요 아버님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그 캐리어는 내려놓으시고 잠깐 들어오시라고. 근데 그러는 중에 아저씨 또 당하셨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나중에 이제 들어가서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그 불법 체류자인데 마사지라든가 안마라든가 이런 데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이제 영업행위를 하다가 이제 자기네들이 그 나쁘게 얘기해서 이제 처분하는 식으로 그 보내는 방법인데 거기에 우리 택시기사가 이제 심부름을 날려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랬더라고요. 아니 방법이 없기는 차비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 차비 나온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비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소장을 썼어요. 그래서 소장을 이제 그 민원을 제기했는데, 민원 제기한 건 이제 요렇게 이제 경찰서에 접수를 했고요. 그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게 오래돼서 좀 이제 좀 파손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러면은 요거를 작성하셨으니까 나중에 차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은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만 해도 다행이거니 더 큰 것이 아니니까 기분 좋게 휘바람을 불면서 이제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다음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저기요, 그 추적을 해봤는데 좀 방법이 힘들고요. 나중에 계속 추적은 해보겠지만은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알았습니다. 한번 연락 좀 잘 어떻게 추적을 해서 꼭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죠. 근데 지금까지 거의 한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연락은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화를 건 사람과 콜을 불러준 사람과 콜을 타고 가는 사람이 틀리는 경우에는 한 번쯤 의심을 해보셔야 되겠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불러준 사람 자동 결제 같은 경우, 그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 불러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자동 결제 같은 경우에는 하자가 없어요. 거기서 자동 결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 번쯤 아버님이 다음 이런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가 택시 영업을 하시면서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실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저처럼 이렇게 큰 금액을 손해 보시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해서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십시오. 감사합니다.